남자와 여자의 사주 보는 차이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사주를 보는 차이를 보일까? 그냥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분류하듯이 똑같이 보지 않잖아요. 똑같이 보나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다르지 않나요? 신체 조건이 다르잖아요, 일단. 그쵸? 신체 조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데 왜 근데 남자 여자를 동일하게 보나요? 이 종이 달라도 다르게 보면서 아니요 똑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지만 안 똑같잖아. 왜 근데 그렇게 똑같으면 왜 육상계는 왜 대부분 흑인이 점령하고 있고 그쵸? 이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 올림픽만 봐도요 넘을 수 없는 벽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게 진짜 똑같이 평등하면 똑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차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예. 신체 조건의 차이 때문에 가장 큰 거고 신체 조건은 결국은 호르몬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사주 해석을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말하는 육친에서도 이제 뭐 그냥 분류했을 때 크게 나누는 거는 이제 재성이 여성, 남자한테는 여자라고 하고 여자한테는 남성을 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뭔가 서로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부분, 뭐 결혼에 대한 부분 얘기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의 차이를 보이는 게 결혼 부분이거든요. 이제 남녀 이성 간의 이야기. 당연하죠. 왜냐면 육친에서 서로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른 부분은 비슷해요. 얘기를 나눠보면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비슷해요. 근데 신기하게 남녀의 가장 큰 차이는 서로 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 뭐 얘기했을 때 남성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조금 낮은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은 자기보다 높은 남성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똑같은 뭔가 생각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사주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신기하게도 딱 분류를 해가지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네, 되게 신기하게. 다른 것들은 뭐 육친에서 얘기했을 때 부모는 인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동일하게 뭔가 동일한데 이제 차이점을 보이는 것들에게는 좀 다르게 인식을 시켜요. 확실하게. 자녀를 바라볼 때 남성한테는 자녀가 관, 여성한테는 식상.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자녀를 대하는 게 달라요. 부모님들이. 똑같이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맨날 이 얘기 하잖아. 아니, 애를 키우는데 남편이랑 되게 뭔가 달라요. 이게 의견 차이가 되게 커요. 당연하지 자녀를 대하는 게 육친상 다르니까. 예. 신기하게 그것들만 서로 되게 충돌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냥 다른 관점으로 봐요. 관점 자체가. 절대로 동일하게 관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이게 신기하게 사주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그러니까 서로 뭐 똑같이 사주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 관점도 다르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다를 거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요새 난 결혼을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이유들.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이 비혼이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이유는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가 없다. 보호해줄 것 같지 않다. 보호해줄 사람을 내가 못 만날 것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그런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한다라고 할 겁니다. 무조건. 예. 남성들은 뭐예요, 남성들은? 자기보다 낮은 여자가 없다. 이게 아니죠. 예. 나보다 낮은 것 같은 여성이 자꾸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남성들은 결혼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현대 추세에서는. 아니 분명히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연봉이 한 6천, 7천을 버는데 얘는 지 연봉은 3천도 안 되면서 왜
왜 콧대를 높이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의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수치고요. 사실은 또 좀 다른 얘기죠. 그게 청순이 30대 남자 미혼율 51%에.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가장 크게 우리가 느끼는 차이점들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를 먼저 이 생각 체계를 이해해야지만 뭐 나라에서도 좋은 정책을 내거나 뭔가 결혼을 하기에도 더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죠. 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를 보입니다. 뭐 예를 좀 들까요? 예를 들 때 이제 남자들이 저는 여자 복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부인 복이 있을까요? 예. 사주에서 어떻게 볼까요? 그럼 여성들도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 복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주에서 어떻게 볼까요? 서로 이제 배우자 복을 볼 때. 예. 어떻게 볼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사주에서 어떻게 남녀의 배우자 덕을 볼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남자한테 배우자 덕 아니면 여자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남자한테 여자 복이 있다는 여자가 일단 첫 번째가 여자가 일반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가 그래도 자기 할 일을 하고 똑똑할 것 같은 여성을 이 사람이 선택한다. 그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중이 있어요. 이 여성이 돈이 무조건 많다 아니면 뭐가 많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학력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기업을 다닌다 이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족시켰을 때 똑똑하다를 충족시켰을 때 배우자 덕이 있다라고 좀 더 평가를 하죠. 거기다가 이 남성이 좀 더 연애도 어느 정도 원활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연애를 딱 했는데 그런 여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연애도 좀 하고 좀 그랬냐 이런 것까지도 일부 포함을 해요. 네. 왜냐면은 왜 여성과 남성이 여기서 다르냐면 남성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여성을 봤을 때 재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극을 하는 존재예요. 극을 하는 존재라는 거는 내가 뭔가 더 쉽게 얻을 수 있냐라는 얘기가 더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막 아주 막 내 모든 거를 다 바쳐서 그렇게 해서 사귀고 결혼했어요. 예. 그러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그 여성이 되게 괜찮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여성이 제 생각에는 별로였을 확률이 90%입니다. 네, 별로였을 확률 90%.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별로였을 확률 90%. 만약에 그 여성이 괜찮은 여성이면요, 본인이 좋아하는 남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네, 힘들게 시키거나 힘들게 만들지를 않아요. 별로인 여성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어, 굉장히. 굉장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여성은 남성을 관으로 보잖아요. 관으로 봅니다. 관으로 본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관으로 보면. 이게 저런 댓글이 틀렸습니다. 아마 재성이만은 받을게만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문제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실제 객관적으로 자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네. 그게 아니야. 벌이, 외모, 자동차, 집, 재산,
뭐 이런 거 어려워한다? 안정성? 생활력? 그러면 나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되게 많고 재산이 많아요. 근데 이 남자는 나보다는 재산이 없지만 잘 살아. 뭐 이러면 나쁜 건가?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의미입니다. 어려운 의미예요. 존경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관이라는 의미는요. 내 말 안 듣는 남자입니다. 내 말 안 듣는 남자예요. 예. 내 말을 안 듣는 남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제 관이 또 회사잖아요. 예, 직장이라고 봐봐요. 직장. 나보다 높은 직장을 일반적으로 여러 관인데 뭐 쉽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해? 야, 나 오늘 쉴 거니까 니네 알아서 일해. 막 직장에다가 막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있지. 이재용은 그렇다고? 아, 그렇습니다. 이재용. 이재용은 그렇네요. 예. 이재용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할 순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관을 이제 남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한테 여성 말을 안 듣는 사람, 내 말을 안 듣는 남자는 여성들은 멋져 보여요. 아, 물론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뛰어나 분명히. 근데 내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여성은 남자를 안 봅니다. 예. 여성은 관으로 안 봐요. 예. 분명히 나보다 뛰어난 게 객관적인 게 있어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관으로 인식을 주려면 이 여성한테 컨트롤을 당하지 않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컨트롤 되지 않는 듯한 느낌. 되게 여성과 분리된 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되게 분리된. 예. 그래야지 여성들이 관으로 인식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인들이 그런 사람을랑 결혼을 하죠. 아닌 사람과도 결혼을 합니다.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그 여성이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인 거지. 남편들이 다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 그게. 근데 그냥 남편으로 인식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뿐인 겁니다. 그냥. 그게 그냥 관념의 차이예요. 관념의 차이.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그런 배우자를 얻는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관념의 차이입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확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내 사주에 남자를 그렇게 보지 않는 유형인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배우자를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는 명확하게. 예. 그런 남자를 만날 확률이 없어요. 그냥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나도 되게 좀 불만족스럽겠죠. 그게 그런 여성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여성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그냥 남자가 내 말 잘 듣고 이게 좋아요라고 하는 여성들은 실제로 그런 남자를 말 잘 듣는 남자를 만나지만 남자로서 느끼면서 살지를 못해요. 결론적으로는 남자로서 느끼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남편 덕이 없다라고 인지를 해요. 아니면 아예 뭐 결혼 이후에도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사실. 명시현님, 그럼 관이 센 남자가 여자에게 쩔쩔매는 건 그 여자의 아우라가 더 세서 그런 건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사주 육친에 뭐가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만세력을 어설프게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사주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주는 따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윤유님 남자로서 매력은 없다고 느낀다. 네, 진짜 그렇게 느껴요. 청순이 그냥 쉬다발이 느낌 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남자들이 그래서 실제 여성들한테 막 이렇게 굽신굽신대고 막 이러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식상 많은 여성이라든가 뭐 남자를 흔히 말해서 좀 더 나는 내 말 잘 듣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아하는 여성들을 만나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얘기를 하면은 좀 뭔가 남성과 여성이 분리된 얘기잖아요. 이거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야지 서로에게 좀 더 매력을 느끼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주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관이 있네 없네 이걸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성격을 보는 겁니다. 그 사주의 성격을. 예. 이 남자의 성격은 육친과 관계없이 그냥 육친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주는 단순하게 그냥 관념으로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 예.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 사주의 남자는 여자한테 쩔쩔매느냐 안 쩔쩔매느냐 이렇게 이걸 보는 겁니다. 그 여자한테 안 쩔쩔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여러분, 그럼 남자가 여자한테 그래서 뭘 보는지를 알아야 될 거야. 뭘 보겠어? 그럼 남자가 여자한테 안 쩔쩔매려면. 상수님 말 안 듣는 사주. 왜 말을 안 듣겠어? 응, 그래요. 말을 왜 안 듣겠어요? 말을 왜 안 들어요? 그런 남자들이 공처가 타입인가요? 크크?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왜? 아쉽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 맞아요. 창수님. 여자가 많으니까 굳이 너 아니어도 돼. 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사주에 남자 사주를 볼 때 여자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보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뭐 육친을 보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재성의 개수를 또 보는 게 아닙니다. 재성의 개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여자를 잘 사귀냐 쉽게 사귀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를 쉽게 사귀냐 못 사귀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주에서 그래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레벨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만나기가 쉬운 건지. 근데 여자를 쉽게 만나는 거는 외모도 있죠. 오이마신님처럼 얼굴 보는 거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직업도 중요하고요. 그쵸? 사실 만약에 누가 의사라고 하면요. 여자 만나는 게 뭐 쉽죠. 뭐 외모가 너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성격도 뭐 아주 이상하지 않으면 여자 만나는 거 아주 쉽죠. 예. 직업도 봐. 결국엔 레벨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레벨을 보는 거죠. 예. 서윤님. 근데 여자가 많아도 그 여자의 수준, 여자 보기 좋다 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요. 맞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레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벨. 예, 레벨.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영어 발음은. 그래서 레벨을 보는 거예요. 레벨을 보는 겁니다. 예, 여자의 수준, 자기가 레벨이 높으면 여자를 바람을 펴도 뭔가 좀 레벨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많이 만나는 거지. 예. 여자랑은 반대예요. 여자랑은 반대입니다. 아몬더 넥스트 레벨. 여자랑은 좀 반대야 이게. 예. 윤윤님 사주가 좋은 남자가 여자를 쉽게 못 사귄다면 성격, 외모, 유전이 문제인가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여성은 뭘 볼까요? 여성은 실제 사주에서 뭘 봐야 될까? 여성은 예, 사주에서 뭘 봐야 될까? 이제 남성은 알았어. 여자를 만나는 게 좀 더 쉬워야지 그렇게 되지. 아니 생각해봐요. 한 8년 만에 드디어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됐어.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예,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런 응용 문제가 막 제가 막 여기서 막 그냥 관 많은 여자야 막 이러면은
바보도 보지. 그건 만세력만 돌리면 절대 실제로 그게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예. 여자는 레벨이 높으면 남자 잘못 만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 꼭 그렇지 않죠. 예, 더 높은 사람도 있는데 뭐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식상? 간만에 뇌세포가 돌아갑니다. 크크크. 남자 문제 사주 연관되고 제일 재밌나요? 우리가 왜 이게 재밌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이제 이해하면서 알아가니까 재밌는 겁니다. 전혀 이제 다른 가깝지만 늘 옆에 있고 가깝지만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진짜로 이제 뭘 보고 여자 사주에 뭘 보면은 배우자 복이 있다 없다를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뭘 보면? 남자를 쉽게 만난다. 이제 남자랑 비슷하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여자 사주에 남자를 쉽게 만난다. 이거는요? 그거는 해당이 안 돼. 왜요? 남자를 쉽게 많이 만나면은 그 중에 좋은 남자도 얻어 걸릴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확률은 없어요. 남자를 많이 만났을 때 좋은 남자가 얻어 걸릴 확률이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상하지 않나? 왜 남자를 많이 만나면 우리는 신기하잖아.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얻어 걸리지 않느냐. 이런, 사실은 기본 확률적인 거, 수학적 확률에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차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왜 아닐까? 왜 이거는 왜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 좋은 것만 찾아서? 아니죠.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 기준을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여기서는 많이 만났다를 우리가 연애를 생각해봐요. 어떤 여성이 뭐 한 번 연애할 때 2년, 3년을 했다. 그러면은 뭐 결혼할 때까지 많이 만나봐야 5번 정도라고 보면 되죠. 20살이 넘어서 했을 경우에 5번 정도? 진짜 많이 만났다? 근데 이거는 좀 해당될 수 없어요. 일단 2, 3년을 연애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렇게 해서 횟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많이 만났다는 좀 원나잇의 개념도 많이 들어가고 좀 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한두 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이제 횟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분류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확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났고 오래 만나질 못하고 빨리 헤어졌어.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차이가.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남녀의 차에서 여성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한 60인데 한 85인 남성. 근데 제가 만난 사람은 다 별로였어요. 별로고 막 이랬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본인은 그러면 제가 만난 사람은 65인데요. 그럼 본인은 30이었던 겁니다. 예. 30이었던 거야. 그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생각해봐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남자도 나보다 낮은 쪽을 좋아하지만 저 밑에 사람을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연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오래 연애나 뭐가 잘 안 이루어졌을 확률이 물론 다른 이유도 명확하게 이유가 있다면 그러겠지만 이게 무수히 반복됐다 그러면 그 이유예요. 한두 번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한두 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수히 그랬다라고 했으면은 이게 그냥 100%다라고 얘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아니 생각해봐요. 남자가 생각했을 때 이 여자가 그렇게 괜찮으면 안 헤어진다니까요. 그게 이게 분명한 이유가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 아주 정확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원나잇을 많이
하고 막 쉽게 만나. 왜 그러겠어요? 왜?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여성이 되게 남성 편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여성과 원나잇을 한 남자들이 그 여성과 사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만약 원나잇을 했는데 그렇게 사귀고 싶으면 남자들이 놔주질 않아요. 놔주질 않지. 원나잇을 하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싶어도 안 놔줘, 잘. 예. 그게 쉽지가 않아. 그 여성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상식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아니 나 그래도 막 이렇게 클럽 갈 거야. 남자들이 엄청 쫓아오고 뭐 그럴 겁니다. 아주 못 가게 아주 단속을 하든 뭐 하든 아니면 다른 뭐 마음에 드는 짓을 하든 선물 공세를 하든 어떻게든 묶어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부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셨죠? 그게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남자를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남자를 정말 많이 제가 꼭 목소리도 이렇게 내야 되나? 남자를 정말 많이 만났는데 괜찮은 남자랑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없진 않아요. 없진 않습니다. 있지. 없진 않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거는 도대체 무슨 원리에서? 제가 그런 분들 사주를 봤거든요, 실제로. 사주가 괜찮아. 사주가 좋아요. 예. 네. 사주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그분들은 본인이, 그러니까, 뭐 집에 돈이 있으면 그건 또 되던데, 그렇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본인을 확 낮췄어요. 본인을 확 낮췄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생각을 한 거야. 난 남자를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나는 좀 일반적으로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확 낮춰요. 실제로.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뭐지? 이 여자가 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여자가 되게 괜찮은 여성인데 본인을 되게 낮추네? 되게 괜찮은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결혼을 더 쉽게 하고 결혼을 잘 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남자한테 되게 잘해요. 그런 여성분들이. 네. 본인을 아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오히려 실제로 연애도 좀 안 하고 이런 여성들은 스스로 본인을 되게 높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또 남자들이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통찰도 통찰인데 이거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와 실제 뭐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사주 연구했을 때. 예. 생각해봐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강남에 엄청 좋은 아파트인데 누가 봐도 5억에 판다고? 이렇게 하면 너무 땡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남성들은 이 여성이 남성을 실제로 많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죠. 모르지. 그건 말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모르니까 어차피 그렇게 딱 아는 거죠. 예. 그거를 알면은 또 안 사. 예, 그 아파트를 안 사지. 이 아파트에 뭔가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실제로 또 그렇게 그런 여성이지만 화류계 쪽에 일하는 여성 뭐 진짜 좀 하드한 화류계 쪽에 일하는 여성들은 또 결혼이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화류계에서 일하셔더라도 그렇게 하드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가끔씩 좋은데 시집가는 여성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본인을 낮춰가지고 나는 그래도 남자도 아는 거예요. 뭐 가서 손님으로 만났든 일하는 사람을 만났든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그래도 좀 여기 화류계 쪽에서 일했으니까 본인의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외모가 좋더라도. 그래서 남편한테 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시집을 잘 가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셨죠?
예, 이게 이런 메커니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댓글이 좀 있어서 긴 댓글을 써주셨는데 나나키님이 나나키님이 뭐라고 써줬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친 살해하는 남자들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듯요. 인셀남들은 그 여자랑 헤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기 어려워서 집착하고 스토킹하면 그런 거고 잘난 남자는 그 여자랑 헤어져도 그 급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잘 헤어지는 거. 이걸 뒤집으면 평균 이상의 남자들이 잡을 만한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이 쉽게 안 해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 얘가 이런 메커니즘이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고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갖습니다. 가지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근데도 저는 좋게 보진 않아요. 제가 말한 사례들은 사주가 되게 좋으신 분들의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놀았다고 해서 좋은 배우자를 자기가 낮춰서 만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신 여성분들이, 남자를 많이 만난 여성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남자를 쉽게 만났던 공간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남성들을 과의 잠깐의 잠자리를 했던 공간이었던 건 좀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약간씩. 예. 맞아요. 사주 백그라운드가 받쳐준다라는 가정 전제하에 좀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런 거를 또 응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주가 좋다라는 관점도 있어야 되지만 사주에 나와 있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당되는 그냥 사주가 좀 있어요. 해당되는 사주가.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좀. 사주도 좋아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죠. 사실은 외모도.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사주에서 그럼 뭘 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예. 여성의 사주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 뭘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뭘 봐야 될까? 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다룰 수 없는 남자를 만나는 게 가장 여성들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아요. 완전 생 양아치부터 막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도 계속 피는 남자 막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제 능력 좋고 이런 거는 여성한테는 환경이 지배합니다. 생각보다. 네. 일단은 환경이 지배해요. 그래서 실제 사주 레벨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요. 관계. 네. 레벨과 관계가 있습니다. 레벨과 관계와 레벨이 관계가 있으면은 거기서 말하는 직업군 있잖아요. 직업군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외모도 어느 정도 미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좀 복합적입니다. 복합적. 예. 눈 안 높은 거요. 그거부터가 어느 정도 나이예요. 눈 안 높은 거라는 거는 니꼴 나이와 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눈이 높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 캐스님 말씀에. 나이가 많은데 눈이 안 높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눈이 본인이 위치나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나이가 있는데 눈이 안 높으신 분은 없어요. 원래. 네. 실제 상담을 해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보면 딱 되잖아요. 아까 어떤 여성이 있는데 남자를 굉장히 많이 만났지만 본인을 많이 낮춘다. 이게 딱 보인다. 그럼 남성은 딱 진짜로 결혼하고 싶다. 결혼 상대자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창수님, 나이 어릴 때 만난 남자가 더 사주대로 만난 사람일 경우가 많겠네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의 사주가 있잖아요. 이 여성은 사주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 여성이 22살에 만난 남자나 40살에 이 여성이 만난 남자가 레벨이 어차피 비슷합니다. 네, 레벨이 비슷해. 어차피 더 나아지질 않는다고요. 어차피 이 여성이 그러면 언제 결혼하는 게 나아요? 언제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22살이 낫죠. 22살이 나요. 네. 왜요? 40살에 만난 남자도 똑같아요. 그럼 40살에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40살에, 여기서 말하는 40살에 만날 수만 있다면이라는 가정이 통합니다. 만날 수만 있다면이라는 가정. 네. 그랬을 때는 당연히 22살에 만나는 게 낫습니다. 가정일 뿐이니까 만날 수 있다라는. 근데 확률이 없어지죠. 당연히. 왜냐면 대부분 그때 결혼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일단은 숫자의 문제예요. 숫자. 그냥 물리적인 숫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물리적인 숫자. 예. 22살에 만나면 다 미혼일 거 아니야. 일단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일단 99.9%가 미혼인데 40살에 만나면은 사실은 80%가 기혼인데 거기서 나머지에서 어떻게 고르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22살 때면은요, 경쟁자 자체가 이제 뭐 위아래로 해도 나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보면은 내 경쟁자는 나 22, 21, 20. 그래봐야 이 3년 차이, 2, 3년 차이밖에 없는데 내가 40살이 되면은 이제 밑으로 쫙 경쟁자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아래로 이제 경쟁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로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안 돼. 왜냐면 22 일단 내 사주에서 아까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랑 비슷한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얘들 밑으로 쭉 있습니다. 어차피 나이대가 밑으로 쭉 있어. 다른 얘들도 그래. 밑으로 한 39, 38, 39, 37, 35, 34, 33 그 여자애들도 다 그래.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이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인 숫자의 문제에서 안 돼요. 물리적인 숫자가. 어차피. 캐스님, 그러면 눈높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본인은 본인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사주를 보러 와요. 그 어떻게 해. 그렇다고 해서 본인 눈을 믿을 수가 있나요? 사실은. 청순이 능력 있는 연하나 그럴 일은 없어요, 별로. 소연님, 일단 40에 만나면 다른 레벨은 비슷해도 외모가. 그쵸, 그것도 그렇고. 일단 근데 물리적인 숫자의 문제예요. 그냥 예전에는 경쟁 자체를 뭔가 2대1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 50대1로 다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50대1. 50대1이 돼요. 22살에는 2대1이었는데 일단 마흔이 되면 50대1이 됩니다. 이건 물리적인 그냥 단순 계산에서도 밑으로는 쫙 늘어나고 내가 만날 사람은 미혼자가 확 없어지는데 50대1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관계 없이 수학적으로만 계산해도. 예.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주관적인 뭐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무슨 결혼을 뭐 늦게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면요 사주가 좋든 나쁘든 그냥 빨리 하라고 해요. 만약에 오히려 나쁘면은 저 하지 말라고 하지 늦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한테 상담 오셔서 아시겠지만 늦게 하라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하지를 말라 그러지 하지를 말라 그래요. 아니면 이혼하더라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뭐 말장난식으로 하질 않아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진짜 제가 뭐 뇌피셜로 뭐 제가 남자니까 뭐 누구 편을 들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정말 객관적이고요. 생각보다 주관적인 느낌을 그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예.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생각이 별로 있지도 않고 주관적인 생각이 별로 있지도 않고 일단 결혼 문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혼 문제 뭐 다른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죠. 뭐 남녀의 뭐 결혼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예.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볼까요? 다른 부분 이제 뭐 자녀 이제 자녀를 생각할 때도 다르죠. 이제 여성은 식상이고 남성은 관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성은 식상이라고 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자녀한테 당연히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대로 실제로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요 이제 몸의 변화가 크게 오죠. 본인의 많은 영양분을 주고 하기 때문에 몸에 데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영양분을 주고 몸의 회복이라든가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어렸을 때 결혼하고 어렸을 때 출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소모가 일어나요. 몸에서 굉장히 많은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죠? 어떤 소모겠어요? 어렸을 때는 실제로 애기들 보면요 본인의 몸 신체에 비해서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수록 우리 몸의 신체에 비해서 실제로 생명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있어요. 예. 누군가를 나눠줘도 충분해. 어렸을 때는 이미 애기들 보면 몇 인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나이가 어릴수록요 이게 남한테 떼줘도 이게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실제 여성들이 어렸을 때 자녀를 둘 셋씩 낳아도요 그렇게 몸의 회복이라든가 몸에서 이 충분히 에너지를 줄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내가 에너지가 많고 아주 건강하고 막 이렇지가 그런 사람이면 상관없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찌 아무리 그래도 좀 노화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남편이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남편이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본인이 알아서 빨리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혼을 출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자녀를 낳으려면 아니면은 최소한 나이가 있으실 때는 굉장히 몸 관리를 엄청나게 한 뒤에 가져야죠. 몸 관리를 엄청나게 하신 뒤. 근데 그러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엄청나게 여성한테는 자녀가 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출산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진짜로 그 살을 다 떼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명 에너지를 하나 떼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남자는 좀 관점이 달라요. 남성이 떼어주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죠. 네, 실제로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자녀는 관이에요. 네, 자녀는 관입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엄마나 아빠나 생각하면 식상으로서 나를 떼어줬다. 남성은 관으로서 이게 뭔가 무거운 짐이라고 하죠. 관이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눌리는 기분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를 낳고 하면요, 이 남성들은 실제로 눌리는 기분과 압박을 받는 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근데 실제 여성들은요,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그런 것뿐 정신적으로 받진 않지만 남성들은 신체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받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예. 실제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씨 저놈의 자식을 내가 진짜 두드러 팼으면 좋겠다 진짜 막 이런 생각 잘 하지 않아요 엄마들은.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아빠들은 가끔씩 살인 충동을 해. 진짜 저 새끼를 진짜 내가 죽여 살려 약간 이런 식으로 살인 충동을 또 갖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엄마들은 자녀를 보고서 살인 충동을 가져요? 아이 그러진 않아요 엄마들은. 그러니까 실제 엄마들의 또 그런 건 또 대단하다고 느껴 저는. 남성이니까 저도 어찌됐든 남성이니까 야 진짜 난 저 애새끼들 보면은 진짜 발로 차고 막 이러고 싶은데 진짜 막 또 남성들은 다 똑같이 느낄 거야. 애들 보면 진짜 말 안 듣는 애새끼들 보면 막 패고 막 이러고 싶을 텐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근데 엄마들이 또 그렇지 않아도 옛날 엄마들은 또 패기는 했어요. 예.
옛날 엄마들이 패기는 했는데 근데 그 남성들이 생각하는 저 새끼를 패고 싶다 막 이런 느낌으로 패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느낌 정신적으로 그래서 패는 건 아니고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랑은 좀 다르죠. 예. 이게 진짜 이 똑같은 행위에도 심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맞았을 때 부모님한테 옛날에 많이 맞았으니까 맞았을 때 엄마한테 맞을 때는 서럽지가 않아요. 엄마한테 맞았을 때는. 근데 아빠한테 맞으면 서러워요. 왜냐면 아빠는 진짜 감정적으로 때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빠들은 절대로 자녀를 때리면 안 됩니다. 예.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리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예비 아빠든 진짜 아빠든 때리면 안 되는 게 아빠들은 무조건 신기하게 때릴 때요. 다 개뻥입니다. 난 너가 잘 되려고 때리는 거는 개뻥이에요. 남자 아빠들이 때리는 거는 그냥 본인의 스트레스와 감정이 들어가서 때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예. 근데 엄마들이 때릴 때는 감정이 들어가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그게 좀 달라요. 그게. 제 생각에 엄마가 때리는 거는 그런 감정보다는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때리는 거는. 그런 감정이 아니야. 억한 감정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하나의 내 에너지를 주면서 태어났는데, 왜 네가, 근데도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이제 패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게.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사실은 엄마도 때리면 안 되는데 둘 다 때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럴 거면은 엄마가 그런 때리는 게 낫고 아빠는 사실은 절대로 폭행을 하면요. 그래서 아빠들이 폭행을 하면은 이게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습관적으로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빠들은 자녀를 이제 폭행을 하는 거야. 계속 감정적으로. 한번 계속. 그게 이제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자녀에 따른 자녀의 그런 차이점이죠. 그게 엄마는 감정을 본인에게 싣고 관 많은 아빠는 애 잘 아니에요. 그 관계 없어요. 관 많은 아빠라고 애 잘 패고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육친으로 보지 말라니까 사주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아빠는 자식에게 감정을 배설하는 건가요? 아, 그 감정 배설이라고 표현하는 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서 패는 게 아니에요. 표현법이 조금. 예. 표현법이 좀 달라요, 이거는. 그 감정을 배설하는 표현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화가 나서 때린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때린다는 감정 배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감정을 배설한다라는 표현은 엄마한테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때리는 거는 본인이 우울증, 아이와 관계없는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감정을 배설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애를 패는 건 아니야. 그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 표현이. 이디님이 여성분이신가요? 왜냐면 이 표현을 쓴 거는 이디님이 여성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설한다라고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얘기는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애들을 때리는 엄마들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아빠의 느낌이랑은 달라요. 왜? 이디님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제가 지금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갈라치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모르니까 원래는 모르니까 내 성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성별대로. 그걸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 뿐인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사주의 육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해 나가는 거죠. 진짜 전혀 다른 것 같잖아. 똑같은 자녀를 보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른데. 예. 그래서 실제로 아빠들은 자녀한테 그렇게 깊숙이 연관돼 있으면 안 돼요. 자녀한테 사실 엄마가 깊숙하게 연관돼 있고 아빠는 자녀한테 깊숙이 연관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아빠가 자녀한테 깊숙이 연관돼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자녀를 때리고 막 자녀로 열받아 공부를 안 해서 열받고 말을 안 들어서 열받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국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아버지를 뜻하는 건 재성, 엄마를 뜻하는 건 인성. 이러니까 부모를 거꾸로 보는 눈은 또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랄라랄라님. 오, 되게 좋은 시선입니다. 예, 좋은 생각. 예, 사주에. 근데 쌤, 관은 사람 인생 바꿀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남자한테 자식이 관인데 자식이 남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더 끼치나요? 엄청 끼치죠. 맞아요. 예. 엄청 끼치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되게 공부를 잘해. 그러면 아빠는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출근을 합니다. 예. 회사가 정말 나가기 싫고 정말 그지 같고 상사한테 쌍욕을 얻어먹어도 막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출근을 해요. 아빠는. 예. 근데 자녀가 정말 말도 안 듣고 정말 진짜 짜증나. 그러면 아빠는 정말 빡치고 와, 회사 출근도 정말 빡치는데 이 새끼 때문에 더 빡치는데 막 이렇게 가죠. 그거에 따라서 아빠는 아까 말한 그 되게 감정적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실제 아버지가 나중에 뭐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게 다 영향을 일부 미쳐요. 그래서 태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전국의 아버지들. 태기를 하라는 거야. 자녀 낳을 때. 본인의 마인드가 되게 크게 바뀌어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나 생각하면요. 나 때문인 이유도 있어. 사실은. 그게. 근데 나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 탓이지. 나를 낳은 거, 이때 낳은 거는 우리 아버지니까. 그럴 거면 차쌤한테 태기를 받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 때문은 아니에요. 결국은 그 행위 자체도 아빠 때문이지. 예. 태기를 안 나고 그냥 낳은 아빠 탓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자녀 탓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1도 없어. 어떤 앞으로 맺히든 뒤로 맺히든 자녀 탓은 없습니다. 나나키님, 반대 성별이 성향이 강한 사주는 왜 그럴까요?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차쌤이 설명하는 남성의 특징이 더 잘 공감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트랜스젠더의 사주인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신체적인 부분도 약간의 여성적이기보다는 남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뭔가 유전의 형태로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살더라도 잘 살아지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예. 이롭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롭지 않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여자의 삶, 일반적인 남자의 삶을 얘기한 것일 뿐, 뭐 그냥 개성을 존중하면은 그분들도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예. 캐스님, 그런데 미국에서 남자 동성애자 주부들은 자식을 대리모 출산하는데 굳이 왜 사서 고생할까요? 아유, 갖고 싶은 거죠. 고생이라고 하진 않죠. 내 인생을 또 바꿔준다고 생각하니까. 랄라랄라니. 아빠 사주가 구린 편인데 자식 사주가 굉장히 좋은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아니, 둘 다 끼쳐요. 둘 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어머니한테도 끼치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 이제 남성들은 되게 현명하고 좋은 엄마를 낳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죠. 구해야죠. 예. 되게 내 자녀한테 이렇게 아까 말한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깨끗한 에너지를 주는 여성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반대로 여성들도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되게 어렵네, 이게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보통 어머니의 건강을 많이 따라갑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많이 따라가고요. 이제 건강적인 부분은 그렇고 세밀한 이제 뭐 생김새들이 있잖아요. 생김새들은 아빠를 많이 따라요. 네, 유전적으로 좀.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실제로 자녀의 건강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아빠의 약간의 그 외모 자체는 좀 아빠를 닮는 거고, 엄마가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한다라고 봐요. 실제로 아버지가 좀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원래. 청순이 깨끗한 느낌의 여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자 경험이 적은 여잔가? 아니, 꼭 그렇진 않고. 네, 실제 신체적인 건강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루리님, 엄마의 정신 건강도 포함이에요? 포함입니다. 네. 랄라랄라님, 북유럽이나 중국은 아버지가 육아에 절대적인 참여를 하는 편인데 이건 문화권이 다르니까 아버지 무관심은 긍정적이라는 이론에서 벗어나서 봐야 할까요? 육아에 절대적인 참여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무조건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인수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자녀한테. 네, 엄마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완전한 엄마가 돼야 돼요. 사회 문화도. 그 얘기가 뭐겠어요? 사회 문화도 완전한 엄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그럼 아빠가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 특성이 있잖아요.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뭐 이렇다라는 개념에서의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도요, 진즉의 여자들이 좀 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하면서 남성의 짐을 덜어주면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가 좀 그렇게 된 거예요. 현대사회가. 현대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요새는 아빠가 좀 엄마 역할도 하고 이게 좀 사회생활의 짐이 좀 덜어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아직도 여성이 집에서 일하고 남편이 밖에서 일한다, 사회생활에 짐이 많다, 그러면 엄마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균형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고 틀렸다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여성이 집에 있고 남편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엄마 역할까지 강요하는 거는 이제 완전한 불균형으로 깨져 있고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랄라랄라님. 아하, 맞아요. 어떤 분들 보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 인수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응, 맞아. 방금살벌 밟으냐. 차세 엄마 쪽에서 자식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그 엄마 아빠 관계에서 오는 남편의 원망 때문일까요? 무조건입니다. 그냥 엄마 우울증이에요. 엄마가 우울증. 이거는. 엄마가 자녀를 좋아하려면 남편과의 애정도가 높아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거는 아이한테 집착한다라는 얘기는 또 달라요. 여기서 또 애한테 집착을 하니까 엄마는 뭐 그렇다. 아니에요. 집착과 사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거는 남편과의 그게 좋은 경우들입니다. 대부분 다.
불가능해요. 남편과의 사랑이 없이 자녀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그건 아예 불가능해.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이어져 있어 생각보다요. 예, 하나하나 이게 분리돼가지고 하나만 가능하고 하나는 안 되고 이게 잘 안 돼요. 랄랄랄라님 그런 고정관념적인 어머니처럼 돌보는 역할이 인수인 거네요. 상황이나 문화상 무조건 인수를 육친 어머니 볼 필요는 없나 보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새엄마도 인수고요. 나한테 주는 사람은 다 인수예요. 옆집 아줌마가 밥을 가끔씩 잘 차려주면은 인수예요. 그게. 예, 옆집 아줌마가 밥 잘 차려주면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주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막 말씀하시잖아요. 관이 많으면 뭐 그냥 아무 관계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주 보는 게 그렇게 딱딱딱 떨어지듯이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냥 통념적인 것과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사주 내 진짜 개인 사주의 만세력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재밌죠? 아무튼 뭐 오늘의 남자 여자 사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왜 남자 여자 사주를 어떻게 보는 건지. 예. 이런 관념이 없이 그냥 넌 재성이 많으니까 여자 보긴. 뭐 일단 개뚱딴지 같은 소리를 언제까지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아무 관계 없어. 넌 관이 없, 무관사주니까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무관사주든 뭐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짓불도 관계가 없습니다. 배우자 복 이런 거.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본인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성분들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왜 저 여자애는 왜 인기가 많은지, 왜 저 여자애는 나보다 떨어지는데 인기가 많은지, 그건 본인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가격표를 너무 세게 붙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짜 반성해 봐야 됩니다. 예. 반성해 봐야 돼요. 인기 있는 여성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기 많은 남성 또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 생각해봐요. 너무 이쁘고 좋아. 근데 가격표가 말도 안 되게 붙어 있으면 누가 사요? 그거를. 예. 누가 에르메스 좋은 거 몰라서 안 사요? 생각해봐요. 누가 에르메스 좋은지 몰라서 안 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가격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사는, 뭐 못 사는 것도 되지만, 예. 그게. 한 명만 걸려라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 사! 실제 판매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그게 너무 현대사회에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각하는 가격표는 중동 가야지 살 수 있어 본인이. 애초에 엄청 부자나라나 뭐 이런 데 가야지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제가 여성분들을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해라 합리적으로 특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성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남성들한테도 뭐라고 하는 게 남성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여성들한테 너무 맞춰주려고 하는 거, 굽신대는 거. 아까 관이니까 말을 안 컨트롤이 안 되는 남성들이 진짜 이 여성들이 느꼈을 때 매력 있다라고 했잖아요. 20대 남자애들 보면요, 다들 뭐 그냥 굽신굽신대고 막 이렇게 그냥 남자애들이 어떻게 한번 저 예쁜 여자를 한번 꼬셔볼까, 굽신굽신굽신굽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 그게 쉽지가 않죠. 그 남자애들한테는. 예.
따끔오빵 남녀 재물도 궁금해요. 차쌤 여자치고는 재물이 좋다 이런 건 왜요? 남녀 재물복도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방어 위주예요. 방어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전진해 나가겠다는 좀 더 공격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방어적인 것과 공격적으로 사는 거에서의 당연히 수익률이 주식이라고 생각해도 공격적인 사람이 수익률이 더 높을 확률이 높지만 망할 확률도 높겠죠? 근데 방어적으로 하면 수익률은 그 정도로 높진 않겠지만 또 잃을 확률도 적겠죠. 이거에 따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예. 랄라랄라님. 안 만나준다고 여자를 폭행하거나 범죄 일으키는 남자들은 어떤 사주 특성이 공통적으로 있을까요? 그냥 못생겨서요. 못생겨서요. 못생겨서입니다. 생각해봐요. 잘생기면은 여자를 폭행할 일이 없어요. 범죄를 일으킬 확률도 없고. 왜냐면 다 사귀어줄 거잖아요. 어차피. 잘생기면은 성폭행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질 않아. 어차피 성추행했다고 생각을 안 해. 잘생긴 사람한테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그게 다 못생긴 남자들이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예 꽃뱀이 아닌 이상. 이거 그냥 사주에서 외모를 보면 되는 거야. 어차피. 랄라랄라니 못생겨도 안 폭력적이거나 그냥 쭈글할 수도 있잖아. 뭐 그렇긴 하죠. 예. 뭐 그렇긴 한데 그거는 너무 슬픈 얘기라. 예. 그건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차은우가 뭐 성추행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사주 보고 외모나 이런 것들이나 그냥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거. 이건 유전입니다. 유전. 외모적인 유전. 오로지. 부모 사주를 봐야죠. 저 그냥 사주적인 얘기를 할 거면 아니면은 그냥 부모님 얼굴을 봐요. 그러면 그냥 유전이죠. 그건. 꽁룡님, 선생님 남자는 순종적인 여자 좋아하나요? 좋아합니다. 순종적인 여자. 무조건 좋아요. 남자들은 근데 앞에 전제가 예쁘고 순종적인 여자지. 순종적인 여자를 다 좋아합니다. 그냥 예쁘고 순종적인 여자를 원래가. 아닌데요. 제가 아는 남자애는 순종적이지 않은 여자를 좋아하는. 그냥 예쁘고 순종적인 여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도 예쁜 여자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뭐 성격도 좀 뭐 다른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예쁜 거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냥 관념적으로는 다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꾸 사주에서 볼 때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여자를 살해하고 뭐 이런 사주가 있나요? 이걸 볼 의미가 뭐가 있어? 잘생기면은 사주가 뭐 그렇다고 한들 뭐 의미가 없는데 잘생기면은 일단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성격이 진짜 막 살인마적인 성격이 있어. 내가 예를 들어 제가 태어났는데 막 진짜 여자를 보면 살해하고 싶고 막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을 보면 막 패고 싶고 이래. 너무 잘생겼어 근데 나한테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뭘 성격 파탄자가 돼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 잘생기게 태어나면 나한테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주에서 외모와 그 부모님이 그걸 봐야 된다는 게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냥 어차피. 하고 싶어도 할 게 없다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비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는 진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싶어. 진짜 빡쳤어. 난 진짜 성격이 개판이야.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막 이렇게 운전하다 시비 걸려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내리는 사람 보면은 다들 좀 뭔가 마르고 막 약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뭔가 싸움도 못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 앞사람 보고 막 시비 걸고 부수고 막 이러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그게 원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싸움에 휘말릴 일이 없어요. 그냥 내려서 얼굴 한번 쳐다보면 그냥 다 도망가니까 어차피. 예, 어차피 다 도망가니까 실제로 싸울 일이 없죠. 예, 싸우고 싶어도 싸울 일이 없죠. 누가 추성훈이랑 싸우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마동석이랑 누가 싸우고 싶어하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싸울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랄랄랄라님, 여자는 못생겼다고 안 만나주는 남자를 괴롭히지 않는 것 같은데 사주상 남자가 이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괴롭힐 수가 없죠. 일단 신체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토킹 합니다. 여성이 왜 스토킹을 안 해요? 더 많아요, 실제로. 남자 스토킹보다 여성 스토킹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게 남성들이 신고를 하거나 이슈하지 않을 뿐, 실제로 여성들이 남성 스토킹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그 정도로 잘생긴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또. 애초에.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을 만나기 위한 외모가 떨어졌을 때 남성을 만나기 위한 공간을 가지를 않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남성들은 외모가 떨어지든 뭐하든 어쨌든 여성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그런 공간들을 간다고요. 클럽을 가든 밤에 술집을 가든. 아니 한국 클럽만 가도요. 일단 비율이 거의 9대 1인데 남자가 9, 여자가 1. 비율이 정말 좋아봐야 남자가 8, 여자가 2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남성들은 가니까 그런 게 얽힐 일이 많지만 여성들은 그러면은 대부분 혼자 있거나 집에 있으니까 애초에 얽힐 일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남자 아이돌 사생 팬들이나 그런 식으로 스토킹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쪽은 이제 뭔가 접하기가 쉬우니까 연관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이돌까지 조사하면요,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스토킹은. 네. 되게 많아요. 실제 여성들이 더 많아요. 실제 조사를. 근데 아이돌이 내 사생 팬을 신고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뿐 실제로 여성들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돌 포함 아이돌까지 계산을 해야죠. 그걸 빼면은 누구를 넣어요? 그럼. 그쵸? 반대로 남성들은 여자 아이돌한테 안 그러잖아요. 거꾸로 남성들이 여자 아이돌한테 막 사생팬이 돼가지고 쫓아가고 집 앞에 기다리고 이런 남자애들은 없다고요. 왜냐? 일반인, 그냥 예쁜 여성들한테 하죠. 그냥 아이돌처럼. 근데 그래도 절대적인 숫자에서 남자 아이돌 팬이 훨씬 많으니까 이건 비교 불가죠. 사실 그냥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 고소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는 사회 통념상 그냥 안 하니까 아이돌은 그냥 진짜 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야 돼요. 예,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알면은 이제 시각이 되게 많이 바뀌어져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든 이 시각이 좋아지면은 내 인생도 바뀝니다. 시각이 좋아지면 이거 한다고 뭐 바뀔까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일반 사람 시각이랑 완전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래서 정말 다르게 보이고 훨씬 더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쌤, 근데 동성들에게 유독 더 인기 있는 사주들도 있나요? 아이돌 하니까 여동머리 이런 멤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지 메이킹이지 꼭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지입니다. 너무 연예인들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본질도 물론 있어요. 원래 본질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무대에 있을 때만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적인 모습까지 다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적인 모습까지 다 보면. 그래서 막 나 혼자 산다나 여러 가지 사적인 모습이 많이 또 보여질 때는 또 이렇게 팬층이 또 갈라지기도 해요. 예,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팬층이 갈라지고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원래. 예. 그럼 아이돌 말고 일반인들 중에서도요. 아이,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 나이 어렸을 때나 그러지 나이 들면요 싹 없어져요. 지금 랄라랄라님의 질문은 너무 그 고등학교와 그 20대 초반 때 얘기입니다. 예. 제 나이 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랄라랄라님, 랄라랄라님, 제 나이 때 예, 동성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어려서 그런 거예요. 제 나이쯤 되면은 그냥 여성들은 다 남성 좋아하고 남성들은 그냥 다 여성 좋아해요. 그런 거 없어. 너무 젊었을 때 그 아직 순수한 마음이셔요. 라라님이 아직 순수한 그 어린 마음에서의 그런 아직 팬으로서의 그런 마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나이 들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직 그 이성의 눈을 좀 안 떠서 그런 거죠. 예. 이성의 눈을 뜨는 순간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랄랄랄라님 아니 그 동성 친구나 동료들에게 그냥 인기 또 없나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가벼운 인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직 랄랄랄라님이 좀 젊어서 그래. 나이 들면요 나이가 이제 30대가 넘어도 야이씨 정말 다 친구 새끼들은 다 쓸데기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야 진짜 친구 새끼들은 다 필요가 없어. 예. 그냥 역시나 남자친구가 최고고 여자친구가 최고고 남편이 최고 부인이 최고고 자녀가 최고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들 장수님 친구 하등 의미 없다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제 뭐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 이거는 정말로 어렸을 때 딱 진짜 랄랄랄라님의 딱 그 아직 순수할 때 생각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